라니맘닷컴의 혼으로 제작되는 5월 7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한 이틀 정도 뉴스를 못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녹음할 정도의 목소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자료들, 영상들 주말에 쉼없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로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상승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과 라티노 계열의 주민들의 확진 사례 급증입니다. 이들은 일단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유층 지역 주민들보다 코로나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도되는 뉴스에 따르면은 이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코로나 확산세 사망률이 큰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새 방역 지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CDC가 코로나 확산이 누그러들던 지난 2월 종전의 방역 지침을 개정했는데 전국적으로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이런 전략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지만 특히 원격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원격 수업은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이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때 뭐 강사나 수강생이나 선생이나 학생이나 더욱더 학습의 효과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하던 그 해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에만 체납된 LA시 저소득층의 쓰레기 수거 비용이 $800만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에 따라 LA시는 예산 $1천만 투입해 저소득층에 체납된 쓰레기 수거 비용을 탕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9일째 상승하면서 갤런당 $5.85.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협회는 러시아 원유와 관련해 공급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주 가솔린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가솔린 가격은 좀 내려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도 뭐 얼마 전에는 $6였는데 $5까지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 오페크 플러스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증산을 거의 진짜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지금 유럽의 러시아 쪽의 금수 조치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길게 봤을 때는 이제는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도시 지역들의 거의 대부분인 97%나 주택 가격이 과평가되었다는 거품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 분석 기관인 무디스는 미국 내 도시들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 가격이 과평가돼 있어 앞으로 집값이 수년에 걸쳐 10%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6%로 변함없고 4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각종 악재에도 아직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이로써 12개월 연속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록을 세웠지만 냉각될 조짐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자 현 정부의 정책으로 기록적인 수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자찬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기 등 추가적인 안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포병 군수품, 레이더와 다른 장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일종의 음모론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공짜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인보이스 다 청구하겠죠. 백악관이 미 정보당국이 모스크바 격침과 러시아 장성 사살 등 정보 제공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선을 긋는데요.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언론들은 모스크바함 격침과 관련해 위치 정보를 제공했고, 아울러 러시아군 장성 표적 사살과 관련해서도 미 정보당국이 정보를 줬다는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아니고는 저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미국의 다른 건 몰라도 이 첩보위성, 미국의 이 전쟁에 관한 정보력만큼은 세계 최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의 기술 기업들마저 러시아 시장에서 조용히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죠. 르노보,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 그 다음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DJJ라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네요. 자,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와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요에 이렇게 딱 발맞추어서 북한의 핵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선잡기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3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머스크는 연내 트위터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부 트위터 주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들어 주가 급락에 시달리는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다른 회사들에 대한 주식 투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과 우버, 구글, 소피파이 등 기술 기업들의 올해 1분기 투자 손실 금액은 총 17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1분기의 주식 투자로 인해서 계좌가 쪼그라들고 큰 손해를 본 것은 개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조금은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며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장일 뿐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을 발표한 테슬라의 당일날을 제외하고는 금요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지는 경제 뉴스 진행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재미없죠. 재미는커녕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호재는커녕 악재만이 산적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즈놀 클래스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오픈 영상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토끼 뉴스와 책 읽어주는 미즈놀, 멤버십은 매일 2-3편씩의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미즈놀이 그토록 강조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추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영상이고요. 라사모는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서 한 달 단위로 운영하는 방인데 매월 마지막 주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A반은 현재 자리가 없네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장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즈놀이 어느덧 3년차가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최근에 연준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올리고 막 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네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만의 책임은 아니다. 즉,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연준의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압력과 개방적인 부채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인용문인데요. 자,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준이 제도적 독립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인데 일단 설득력이 되게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 뉴스, 세계 국제 경제 뉴스를 좀 다뤄드리겠는데요. 뉴욕의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장보다 1.51달러 오른 109.77달러까지 거래를 마쳤는데 여전히 핵심 이슈는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자, 빌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 사업은 안 한다. 우주 산업은 안 하고 내 꿈은 지구상에 있는 소아마비 퇴치하는 것에 마지막 여생을 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종하고 전자상거래 관련주가 최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쿠팡 잘 아시죠?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가 지하실 바닥까지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60%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서학개미들은 이때가 바닥이다 생각해서 쿠팡을 계속 산다는 겁니다. 미즈노를 정기 구독만 해도 쿠팡 같은 잡주는 안 살 텐데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고점 대비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물타기를 하셔도 안 되고 더 사서도 안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데요. 혹시 놀부 보쌈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한때 한 10년 정도 됐죠. 2011년 정도에 모건 스탠리가 놀부 보쌈이라고 하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인수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야, 놀부 보쌈이 신의 한 수다. 어쩜 저렇게 팔아넘기냐. 한편에서는 참 모건 스탠리가 한국 사정을 모른다. 근데 여러분 그 인수 가격이 얼마였냐면 1,200억이었습니다. 1,200억.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고 띵띵띵띵 해가지고 작년에 다시금 모건 스탠리가 이 놀부 보쌈을 시장에 내놨거든요. 인수 금액의 절반 가격에 내놨습니다. 자, 쿠팡 주식에도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유명 투자 기관들이 대거 투자를 해서 현재 마이너스 50에서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쿠팡을 올리지 않을까. 쿠팡의 새벽 배송. 여러분 아시죠?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면서 아마존을 그대로 카피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뭐 아마존이 거의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쿠팡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치고 돌아가는데요. 쿠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쿠팡의 목표라고 하는데 한편에는 쿠팡의 좀 다른 얘기지만 직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이런 문제로 제발 쿠팡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안티 쿠팡의 인물들도 참 많고요. 쿠팡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기에는 한국의 수많은 경쟁 업체들의 약진과 도전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말에는 좀 재충전하시면서 저희 미즈노에서 올려드린 영상과 함께 다음 한 주 이렇게 대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킹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깜빡했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강수연 씨 아시죠? 네, 대한민국 월드스타 강수연 씨가 네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언제 하늘나라에 가는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마시고 정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충분히 누리시고 즐기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데스크가 준비한 고 강수연 씨의 영상을 끝으로 통키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틀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는데요. 한국 영화를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렸던 원조 월드스타의 너무 이른 영면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잔혹한 인생을 담아낸 영화 씨바지로 1987년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강수연.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첫 쾌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이러다가 타격하는 거 아닌가 이제 아예 안 그렇지요. 그랬었는데 확정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요즘 좋죠. 너무 좋죠. 2년 뒤 임권택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춘 영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비구니 역할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은 연기에 대한 그녀의 진심과 장인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자 배우상까지 거머쥔 강 씨는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상을 타는 거 역시 중요하지만요. 그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과 10살이었던 1975년 영화 핏줄로 데뷔한 그녀는 당시 충무로에는 드물었던 아역 배우로 다양한 연기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녀들의 저녁 식사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상까지 담아내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문화행정가로서도 보폭을 넓혔던 그녀는 9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인 연상호 감독의 새 영화 정의를 끝내 보지 못하고 영면했습니다. 33년 동안 계속 어떤 때는 친구로 아니면 또는 부녀 간과 같은 관계로 만나왔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를 이기지 못한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별. 연기 잘하는 할머니 여배우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